안녕하세요. 이번 방송은 조금은 속스럽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이죠. 제가 쓴 제 네 번째 책 초등 질문의 힘,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목에도 큼지막하게 쓰여 있듯이 이 책은 질문에 관한 책이에요. 질문이 왜 중요한지, 그런 질문을 언제, 어떻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지, 그리고 그런 경험이 아이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방법에 대해 담은 책입니다. 부모님들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데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막상 아이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제 블로그나 SNS를 이용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, 심지어는 노력을 하시다가 안 돼서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사실 질문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책에 아이에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질문 방법의 모든 것을 실어봤습니다. 그럼 목차를 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1장은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, 무엇이 다를까입니다. 질문 이야기를 한다면서 왜 갑자기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냐고요? 생각이랑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질문은 생각을 작동시키니까요.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랑 같은 의미예요. 그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는 뭐가 다를까요? 저는 다양한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가르치다 보면 생각하며 수업에 임하는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.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는지, 이 장에는 그런 아이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어요. 자, 소 제목을 한번 볼까요?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. 네. 혹시 아이가 분명히 책을 읽기는 했는데 글 쓴 걸 보면 도대체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건지 의아해 하셨던 부모님들이라면 이 파트에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. 책 읽기도 좋아하고 대답도 잘하지만 생각의 깊이가 부족한 경우거든요. 그런 아이들에게 질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. 두 번째,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.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능력을 키워가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은 은근히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. 그리고는 이제 생각하죠. 우리 아이는 뭘 잘하지?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나도 키워주고 싶은데 라고요. 그런데 생각하는 아이는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능동적인 모습도 보이고요. 이 파트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비밀스러운 질문 방법을 들여다보았습니다. 세 번째,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든다. 네, 궁금한 게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지칠 정도로 질문을 퍼붓잖아요. 만약 그런 아이를 두셨다면 아이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파트에서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, 질문으로 가득 찬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네 번째,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아이디어가 생긴다.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질문으로 통하고 질문으로 합한다. 네, 이 두 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학교 숙제나 과제 혹은 대회 준비를 할 때,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런데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이디어가 되게 쉽게 떠올라요. 가만히 옛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막 되게 빨리 내면서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별명을 붙여주고는 했는데요.
아이디어 뱅크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질문하고 생각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.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큰 세상의 주인이다.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찾는다. 어,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, 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. 이런 것들은 공부만 잘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자신이 세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, 그 안에서 자신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. 이 파트에서는 질문하고 생각하기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했습니다. 자,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. 2장은 좋은 질문으로 아이의 생각을 키운다. 자,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했던 질문들은 과연 좋은 질문이었는지, 그렇지 않은지 한번 구체적인 질문들의 유형을 통해서 부모의 질문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. 좋은 질문이 아이의 생각을 만든다. 질문의 깊이가 달라지면 생각의 질이 달라진다. 네.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? 여기서는 좋은 질문이 도대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, 그 질문들을 다른 질문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아이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. 좋은 질문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. 좋은 질문이 부모와 아이의 메타인지를 깨운다. 네,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좋은 질문이 그럼 아이와 부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 파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좋은 질문을 이끄는 생활 속 학습 도구들. 자, 질문하기의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매개로 질문할 수 있는지 좋은 질문을 이끄는 학습 도구들 4개를 소개합니다. 4개의 도구들 중 어떤 도구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 파트를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, 3장에서 6장은 아이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질문법들을 실어놨어요. 이 내용은 양이 좀 많으니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